아버지는 말수가 줄고 자주 쉬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먼저 말을 걸고 TV를 보며 농담도 하시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늘 피곤하다며 방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달 후 우리 가족은 장례식장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저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3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마지막 시간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변화가 마지막 신호였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너무 늦게 깨달은 후회.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세상을 떠나기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마지막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가족들이 이를 단순한 피곤함이나 노화로 오해한 채 그냥 지나쳐버리죠. 이 신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을 더 따뜻하게, 더 의미 있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35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생명의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남은 시간을 지키고 마지막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가족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낼 기회를 선물할 것입니다. 저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35년 동안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봐왔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어요. 떠나기 전 우리 부모님은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가족들이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체중 감소입니다. 부모님이 요즘 살이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전에 입던 옷이 헐렁해지거나 얼굴이 갑자기 홀쭉해지진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냥 지나쳐선 안 됩니다. 단순히 입맛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닐 수 있어요. 이건 부모님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최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던 분이었어요. 가족들도 우리 어머니는 늘 건강하셨다고 말했죠. 그런데 7개월 동안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밥을 잘 드시지 않으셨고 식사량이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입맛이 없나 보다. 나이 들면 입맛이 떨어질 수도 있지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체중 감소는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예요. 특히 부모님 세대는 배고픔을 참는 것이 익숙하셔서 스스로 괜찮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살이 빠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경우 특정 질환의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체중이 줄고 있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씹기 힘들거나 삼키기 어려운 음식은 부모님이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물 요리나 죽, 계란찜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분 섭취를 도와드려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물을 적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하는 것보다 수분이 포함된 음식을 함께 드리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미음, 과일, 수프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부모님의 체중이 계속 줄어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체중 감소는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호를 알았더라면 많은 가족들이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마지막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명의 경고 두 번째 신호는 극심한 피로와 활동량 감소입니다. 부모님이 요즘 부쩍 피곤해 하시지는 않나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거나 낮잠을 자는 횟수가 늘어나진 않았나요? 예전에는 산책도 다니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셨는데 요즘 들어 움직이는 걸 부담스러워하진 않으신가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데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만 에너지를 쓰고 다른 활동들은 점점 줄이게 되는 거죠. 마치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휴대폰이 꼭 필요한 기능만 유지하는 것처럼요. 제가 기억하는 박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평생 경찰관으로 일하시며 늘 활발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침대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자녀들이 아버지 산책 좀 하세요 라고 권유해도 조금만 더 쉬자라는 말씀만 반복하셨죠.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결국 몇 개월 후에는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리하게 움직이게 하지 마세요. 억지로 활동을 강요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더라도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님께는 움직이는 것보다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작은 활동이라도 했을 때는 꼭 격려와 칭찬을 해주세요. 짧은 거리라도 걸어 나가셨다면 오늘은 조금 걸으셨네요. 잘하셨어요. 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부모님께는 큰 힘이 됩니다. 박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이 점을 이해하고 무리하게 운동을 권하기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그 결과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은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부모님이 자꾸 피곤해 하신다면 그저 연세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기지 마세요. 이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후회 없이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기억력 저하와 감정 변화입니다. 부모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과거 이야기만 계속하진 않나요? 방금 한 이야기를 금방 잊어버리시는데 젊었을 때의 일은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하시진 않나요? 또는 성격이 달라진 것 같진 않으세요? 평생 조용하시던 분이 갑자기 화를 내시거나 반대로 늘 활발하시던 분이 말수가 줄고 조용해지셨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도 그러셨습니다. 평생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머리가 좋기로 유명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76세가 되면서 가족들의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특히 자신이 젊었을 때 이야기는 생생하게 기억하시는데 방금 한 말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최근 기억부터 잃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50년 전 일은 또렷한데 아침에 먹은 음식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부모님이 예전보다 예민해지셨거나 갑자기 감정 기복이 심해지셨다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생 조용하고 차분하시던 분이 갑자기 쉽게 화를 내거나 반대로 늘 활발하시던 분이 아무 말 없이 멍하게 계신다면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신 좀 차리세요.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말은 부모님께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억지로 현실로 끌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었어요. 라고 부정하지 말고 조용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세요. 셋째, 과거 이야기를 하시면 들어주세요. 그것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편안한 기억입니다. 어릴 적 이야기나 젊었을 때 경험을 말씀하시면 함께 공감하고 들어주세요. 이 선생님의 가족들은 할머니가 과거 이야기를 하실 때 함께 들어드렸어요. 예전 사진을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었고 할머니는 그 순간 가장 편안해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셨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후회 없이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부모님이 요즘 감기를 달고 사시지는 않나요? 작은 상처가 생기면 쉽게 낫지 않거나 피부에 멍이 들면 오래가는 경우는 없나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었어요.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을 정도로 튼튼하셨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잔병 치레가 많아졌습니다. 작은 감기가 쉽게 낫지 않고 손에 난 작은 상처도 몇 주 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가족들은 나이 드셨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졌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기가 다가오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가벼운 감기도 이 시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폐렴이나 요로 감염 같은 질환도 쉽게 생길 수 있고 작은 상처가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영양소 보충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려야 합니다. 계란,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곁들여 주세요. 둘째,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집 안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기 쉬우니 가습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멍이 들거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세요. 집 안에서 넘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을 정리하고 침대나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강 할머니의 가족들은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렸어요. 할머니를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했고 주변 환경을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마지막 시간을 덜 아프게,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작은 변화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작은 관심이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을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번째 신호는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부모님이 숨소리가 거칠어지거나 평소보다 쉽게 숨을 헐떡이진 않으세요? 손과 발이 늘 차갑거나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찾으시진 않나요?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그냥 지나쳐선 안 됩니다. 이것은 심장과 폐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할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한여름에도 항상 두꺼운 양말을 신고 계셨고 가족들이 손을 잡으면 차가웠어요. 처음에는 몸이 냉한 체질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밤에 숨쉬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심장이 혈액을 몸 전체에 원활하게 보내지 못하면 손과 발까지 따뜻한 혈액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 전체가 쉽게 냉기를 느끼는 거죠. 또한 폐 기능이 약해지면 호흡이 얕아지고 숨 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로감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체를 살짝 올려 눕히면 호흡이 한결 편해집니다. 베개를 2~3개 받쳐들여 머리와 상체를 높여주세요. 병원 침대처럼 기울기를 조절해주면 숨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무거운 이불 대신 가볍고 따뜻한 담요를 여러 개 사용하세요. 두꺼운 이불은 오히려 답답함을 유발하고 호흡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손발 마사지를 해드리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가볍게 주물러 드리거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할아버지의 가족들은 이 신호를 놓치지 않았어요. 병원 침대처럼 상체를 올릴 수 있는 베개를 준비했고 매일 손과 발을 따뜻하게 마사지해 드렸습니다. 덕분에 할아버지는 숨을 조금 더 편안하게 쉴 수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작은 변화가 보이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작은 관심이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을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이 할아버지,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신 분이었어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한없이 다정하셨던 분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식사량이 줄고 활동이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족 모임에서도 활발하게 이야기하시던 분이 조용히 미소만 지으시고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의 가족은 달랐어요.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고 곧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가장 따뜻하게 보내기로요. 할아버지가 평생 가보고 싶어 하셨던 제주도에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매주 가족 모임을 열어 함께 식사를 하고 손주들은 할아버지에게 손편지를 썼어요. 자녀들은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옛 노래를 함께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떠날 줄은 몰랐다. 정말 고맙다. 여러분, 가족의 마지막 시간을 사랑으로 채운다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아름다운 마침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별은
후회가 아닌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5가지 신호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을 걱정하는 분들과도 꼭 나누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마지막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의 풍경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해질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